안녕하십니까. 랑트너스의 조대범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네요. 지금 거의 뭐 며칠째 저희 집도 지금 세탁기를 못 돌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데, 뭐, 다음 주쯤부터는 좀 풀린다는 것 같죠? 너무 춥네요. 진짜 너무 춥고, 저희 집 뒤에 보이는 창문, 뒤에 창문도 막 계속 울어요. 그, 저기 뭐야, 저기 단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꾸 우네요. 그래갖고 눈물 나갖고 지금 저 밑에 실리콘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닦고 있는데 하여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지금 조금 그래도 감염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아서 한창 올라갔을 때보다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학교에서 진행했던 어떤 기업가정신교육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를 이번 주에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업가정신 기반으로 문제 해결 수업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문제 해결 수업들은 많이들 진행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했어요. 많이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되게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디가 그러니까 커서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업가 정신을 좀 접목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일단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공감하고 문제 해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할 거는 학교 문제 해결을 할 때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럿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쪽으로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인가,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문제 원인에 집중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문제 해결의 3요소라는 게 있죠. 이런 거 되게 많죠. 몇 요소 이런 거 기업가 정신의 3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의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단 공감과 대화와 설득이죠. 근데 공감과 대화 설득이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공감하는 것도 어렵고, 대화하는 건 더 어렵고, 설득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마음속에 막 이런 것들이 이런 무기가 떠오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우덜덜한 무기들이죠.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연습들을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고 할 때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또 공감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세를 좀 더 미리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개념에서 해왔던 수업은 넛지라는 수업이에요. 디자인 थि킹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학교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그 문제 원인을 정의하고 문제를 해가는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들 해오던 학교 문제 해결 수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다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결코 그런 부분을 혁신적이지 않다, 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던 그런 교육 프로세스는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 환경에 맞는, 또 학생들 환경에 맞는, 그 다음에 또는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내용,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문제 해결 수업을 할 때
처음에 학교 문제를 발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디자인 싱킹의 어떤 프로세스를 많이들 따라가죠. 그래서 저희도 학교 문제 발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원인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발견할 때도 사람들 간에, 그 다음 구성원들, 학생들 간의 공감을 통해서 이제 뭐 문제를 발견하는데,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넛지 효과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기반으로 하되,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학교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을 하되,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이제 넛지 효과를 활용을 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넛지 효과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넛지는 뭐 옆구리를 푹 찌르다라는 영어 단어래요. 근데 이제 리처드 세일러라는 이 교수님이 2017년에 이 넛지, 아마 책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생긴 책인데요. 요렇게. 네, 그렇지. 책 판매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인데, 이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 내용 가지고 이제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더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약을 해보면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 이게 저는 이제 옳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학생들하고 정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진행했던 더 펀티어리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인데요. 요것도 잠깐만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요. 다시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거 한 진짜 100번은 더 본 것 같거든요. 이제 지하철 계단에 저희도 뭐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뭐지? 하고 옆으로 가죠. 네, 이제 많이들 보신 것들일 거예요. 많이들 되게 많이 인용이 되는 동영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동영상이 이제 넛지 효과의 저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제 사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또 문제 해결 자체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도 좋은 사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좀 많이 활용을 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캠페인도 벌여보고, 그 다음에 뭐 에스컬레이터 쪽에 아예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이용하면 뭐 다이어트 효과가 얼마큼 있다, 막 이런 포스터도 붙어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저 아까 방금 봤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피아노 소리가 나게 만든 거죠. 피아노 모양으로. 이거 아마 우리나라도 그 서울하고 이런 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재미를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계단을 이용하니까 더 재밌는데 더 좋은 뭔가 이제 보상 같은 개념이 주어지는 거죠. 저 재미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는 확률이 66%나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대표적인 사례, 그거와 비슷하듯 이제 더불어서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투표 쓰레기통입니다. 투표 쓰레기통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주변에 하도 많이 버리니까, 바닥에다 막 버리니까 이제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잘 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잘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은 날강도, 이쪽은 메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강도 대신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도 될 정도로 요즘 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자랑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당연히 날강두지라고 담배 꽁초를 거기다 이제 버려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메시 팬들이 옆에서 담배 피다가 아니지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요게 메시가 줄어드니까 또 막 이만큼 투표가 되겠죠. 그럼 또 날강두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쟁이 돼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담배 꽁초까지 주워서 막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잘 버리게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가서 속초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보려고 제가 속초를 갔었어요.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밤에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리니까 이렇게 조명 아주 밝은 축구장 조명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줄인 것들. 그러니까 넛지 효과를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게끔 행동을 유도한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넛지 효과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도 적용을 했겠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분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왜 무단횡단을 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왜 무단횡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힘들어서인 거죠. 전혀 의외의 대답이죠. 아까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 안 보여서 버리는 것처럼 전혀 의외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그 가로등에다가 건널목 옆에 가로등에다가 저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감소가 됐다는 이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제 이런 넛지 효과 사례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학교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5단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디스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스탠퍼드 디스쿨에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디스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5개였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SS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평가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와 SS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범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더 평가해 본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이쪽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어쨌든 이런 디자인 싱킹은 제가 나중에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넛지라는 학교 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넛지 효과하고 디자인 싱킹하고 학교 문제 해결 요거를 세 개를 이제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동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시제품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저희는 이렇게 학교에서는 배워보고 발견하고 정의하고 이런 형태로 적용하고 설계하고 설치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들고 관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배워보고 자기들이 이제 넛지 효과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넛지 효과가 뭔지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사하면서 발표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기초제도라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수업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문제를 발견했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은 지나갔고요. 그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제 만듭니다. 이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 때도 학생들이 처음에 원하는 거는 진짜 막 나무 판자, 근데 아크릴판 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완벽하게. 근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죠. 짧은 시간 안에도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떤 만드는 기술이 정확하게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최대한 비슷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해서 그것들을 조합을 하고 좀 변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투표 쓰레기통을 만들고 싶으면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상상한 설계한 설계도하고 비슷한 게 생긴 쓰레기통을 구입을 해서 그 쓰레기통을 자르고 붙이고 조금 형태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 쓰레기통을 만들었죠. 얘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조사했던 학생들이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넛지 사례를 활용을 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실에다가 이제 설치하려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식 먹고 나올 때 쓰레기들이 많이 이제 이것저것 생기니까 잘 또 안 버리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그 무의식 중에 막 바닥에다 버려요.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저렇게 오늘 급식 가지고 투표하게 만들면 애들이 또 급식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네. 쓰레기통을 뭐 얘든 뭐 노든 쏘쏘든 이렇게 잘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노리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좀 창의적인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면 이동 수업을 하면 불을 잘 안 꺼요. 그쵸? 불을 잘 안 꺼요. 불하고 여름엔 에어컨, 선풍기, 그 다음에 겨울에 또 히터 이런 걸 그냥 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프로젝트 과정 중에 이제 걔네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내가 안고도 누군가 끄더라. 담당자도 있고 꼭 내가 안고도 뭐 우리가 안고 가면 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끄시고 또 교감 선생님도 돌아다니면서 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굳이 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갔다 오면 더 시원하다. 우리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 끄는 행위 자체, 그 불 끄는 행위, 이렇게 스위치를 내리고 뭐 불을 끄든 에어컨을 끄든 그 끄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이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관역을 만들어 설치를 했어요. 여기 관역을 만들어 설치를 하고 이쪽에 이제 뾱뾱이 화살하고 이제 이렇게 스펀지 총을 잔뜩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끌 때는 그걸로만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서로 다 불을 끄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불을 더 잘 끄는 그런 행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있었어요. 거의 추가적인 문제로 자꾸 스위치가 망가져서 네, 이제 얼마 못 가고 철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이제 학교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저희 수업의 이 문제 해결, 기억과 정신 기반 문제 해결 수업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농구 골대를 활용을 해서 농구 골대를 통과시켜야 뭐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 자체에 이제 재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게 저희 딸아이하고 7살 때 아마 했던 8살이구나.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아마 제가 했던 건데 이게 애들이 저희 똑같나 봐요. 애들이 물을 잘 안 내린대요. 똥 싸고 이렇게 해도 얘기되죠. 큰일을 보고 물을 잘 안 내린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나요? 화장실 가서 변기 이렇게 뚜껑 닫혀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저걸 열면 뭐가 있을까? 저 완전 현실판 랜덤 박스죠. 아무것도 없길 바라고 우리가 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보니까 왜 그 열어? 물 한번 내리고 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생각인데 근데 물을 내렸더니 이 내용물과 함께 넘치더라고요. 또 막혀 있어갖고 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넘칠 때 어떻게 해요? 뭐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딸 어디 있으면 증언을 한번 해주면 좋은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물을 잘 안 내리니까 이 물 내리는 레버를 애들이 만지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애들이 만지고 싶어 하게끔 뭐 핑크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만지고 싶으니까 만지면서 이제 물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너지 어떤 이런 개념 자체를 아이들한테도 잘 이야기를 해주면, 청소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네, 그 사례들만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문제 해결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너지 효과를 활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학생들한테 좋은가를 이거는 어디 대회 나가느냐고 제가 작성했던 내용인데 이게 보면 일단 문제 해결 능력 당연하죠. 그리고 뭐 창의력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창의력이 특히 더 요구되는 이유는 이게 요거랑 같이 연결이 돼요.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 너지 효과를 활용을 하려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똑같은 현상을 이런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저런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별이니까 당연히 협업 능력은 팀별 수업이니까 당연히 좀 조금이라도 네,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실행력.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기존의 문제 해결 수업에서, 학교 문제 해결 수업에서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죠. 창의력까지는 창의력은 뭐 많이 얘기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치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기업가 정신 개념으로 조금 더, 네,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분명히 저는 10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항상 20분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20분을, 기준으로 잡고 만들면 또 30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네, 앞으로도 10분을 기준으로 잡고 20분 수업하는 걸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너찌 이야기도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게 너찌라는 그 큰 개념 중에서 아주 조금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들, 심리학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보고, 디자인 싱킹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차들도 다니는데 좀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추우니까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도 또 조심하시고,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주변에서, 제가 최근에 보면서 주변에서 봤던 어떤 기업가 정신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네. 네, 30분은 길어요. 되게 지루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좀 이제 또 해석해보는, 네, 좀 행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